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공장의 조립 라인을 차지한 로봇팔, 텅 빈 계산대를 지키는 키오스크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배달 로봇 같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육체를 쓰는 일부터 차례대로 사라질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이야. 나는 수년간 전문 교육을 받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창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내 직업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혁명의 칼날이 피라미드의 맨 아랫단이 아니라 가장 꼭대기,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당신의 그 지적인 영역을 먼저 겨누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며 아주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가 간호사보다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소득을 누리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의 교육과 수련을 거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며 환자를 돌보는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능력은 육체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환자의 과거 질병 기록, 현재의 증상, 혈액 검사 결과, 엑스레이나 MRI 스캔 이미지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의학 지식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이 정보들을 비교, 분석하여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조합은 저 질병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처방이라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과 논문을 단 몇 초 만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의사가 평생 보아도 모자랄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의 패턴을 99%의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호사는 상처의 붕대를 감고 두려움에 떠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우는 아이에게 공감을 표하며 주사를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도의 신체적 기술과 사회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의 몸을 빌려 붕대를 감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팔이 건네는 차가운 위로는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주는 감정적 유대감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혁명은 직업의 지위를 보고 덮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본질을 보고 덮칩니다. 당신의 일이 데이터 분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신체적, 감정적 상호작용에 가깝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자리가 미래에 존재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에는 냉혹한 경제적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025년 기준 약 52만 달러, 하나로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 등장한 인공지능 방사선 판독 솔루션의 비용은 어떨까요? 한 업체는 월 1만 달러, 즉 연간 12만 달러의 구독료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비용만 내면 수천 건의 판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건당 2.5달러, 즉 약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병원 경영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6억 원의 의사 한 명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간 1억 원 남짓의 구독료로 더 빠르고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인공지능은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불평하지도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지고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며 환자와 소통하는 인간 의사는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10명이 필요했던 영상의학과에 이제는 인공지능의 판독을 검토하고 승인할 단 한 명의 의사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9명의 자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렇다 쳐도 창의력만큼은 인간 고유의 영역 아닌가? 작가, 예술가, 프로듀서 같은 직업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 마지막 보루마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영감의 산물이라고 믿는 창의력의 본질은 사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기존에 존재하던 수많은 패턴을 학습하고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분해한 뒤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인공지능이 무섭도록 잘하는 일입니다. 그는 10년이나 20년 뒤 미래의 텔레비전을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볼 때 텔레비전도 당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내장된 카메라와 생체 센서는 당신의 동공이 언제 확장되는지, 당신의 심박수가 언제 빨라지는지, 당신이 어떤 장면에서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지루함을 느끼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방송국 제작자에게 전송됩니다.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지루해하고
오히려 저조연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극도로 집중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작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이나 예술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차가운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는 즉시 주인공 배우를 해고하고 시청자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조연을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베토벤의 미완성 교향곡을 완성시키고 렘브란트의 화풍으로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내며 인간 기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더 이상 인간만의 성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거대하고 암울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계급의 출현, 무용 계급의 도래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마차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들의 자녀는 택시 운전사나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혁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직업은 대부분 고도로 복잡한 기술과 평생에 걸친 학습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50세일 때 지난 30년간 배운 모든 기술이 쓸모 없어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교육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혹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도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고용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용 계급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시스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한 정치적, 윤리적 재앙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린 이 무용 계급은 정치적 힘 또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느낄 소외감과 분노,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절망감은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즉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나누어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의미와 사회적 존엄성은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결정에 의해 주어지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소외된 복지 수혜자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그에 따른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혁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풀을 모든 국민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계속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쏟아부어야 합니다. 10년마다 자신의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6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규모가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낼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라 서서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이 차오르는 거대한 밀물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업의 본질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진단을 검토하고 환자를 위로하는 소통가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갈래의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잃어버린 거대한 무용 계급의 디스토피아, 또는 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며 평생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배움의 유토피아.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교육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내 직업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